겨울철만 되면 오시는 분들이 계속 가렵다고 긁는 분들, 또 피부가 두꺼워지고 막 거북이 등껍질처럼 변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글리세린의 적정 농도는 이게 뭐 10%, 20%, 30% 농도도 다양하고, 뭐 홈케어 제품으로 이게 일반인들이 사용하려면 이게 자극성도 피해야 되고, 되게 유명한 재벌가에서도 막 써서 아마 한참 이슈가 됐던 그런 제품이에요. 원장님, 이제 열흘만 차면은 2026년이잖아요. 네. 나이가 들어가니까 피부 나이는 한 3, 4살 더 점프하는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저? 홈케어를 그래요? 좀 권능하게 하고 싶어요. 홈케어 뭐 사용하고 계세요? 한번 봐줄까요? 디올. 아니, 가방만 디올이네? 바세린네. 그래, 그래도 공부 많이 하셨나 보네요. 다 좋은 성분들 많이 있어요. 수분 라인으로 제가 한번 짜본 건데 발라도 너무 건조하거든요. 환절기가 되고 또는 이제 겨울이 한참 되면서 아마 이게 많이 건조하다고 느낄 거예요. 많이 사용하는 게 히알루론산이랑 글리세린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는 아마 많이 쓰면은 피부에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보니까 여기도 히알루론산이랑 글리세린 있는데요. 이미 잘 사용하고 있어요. 글리세린이 어떤 거? 저 몰랐는데 히알루론산밖에 잘 모르겠네요. 글리세린은 그 글리세롤이랑 똑같아요. 글리세린은 이제 상품명 같은 느낌이에요. 그 화장품에는 다 글리세린으로 나오지만 우리가 논문이나 교과서나 어떤 화학 제품에는 글리세롤로 부르고 있어요. 이 둘은 같은 말이니까 어디 가서도 이제 똑같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히알루론산은 워낙 유명하잖아요. 우리 뭐 필러도 맞고 그런 스킨 부스터에 있는 그런 데도 다 웬만하면 히알루론산이 있어요. PD님이 바르시는 이런 이제 히알루론산도 물론 이제 피부에 바르는데 얘네가 조금 이제 분자가 커가지고 피부가에 좀 들어가기는 많이 어렵죠. 그래서 이제 글리세린은 달톤이라 그러거든요. 뭐 이제 100달톤 이하, 이제 92달톤, 3달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작아요. 작으니까 피부에 들어가도 흡수가 잘 되겠죠. 가장 중요한 가격이 굉장히 쌉니다. 가격도 싸고 가성비도 좋고 글리세린을 바르면 피부에도 잘 흡수가 되고 그런 큰 장점이 있어요. 피부 미용 시술도 하지만 이제 아토피나 뭐 비염 이런 분들도 많이 오시거든요. 겨울철만 되면 오시는 분들이 이제 각질이 떨어지거나 계속 가렵다고 긁는 분들, 그러면 가렵고 긁으면 이제 계속 여기가 염증이 생기고 또 피부가 두꺼워지고 막 거북이 등껍질처럼 변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뭐 꼭 그게 아토피가 있고 알러지 질환이 없는 분들도 그렇게 생길 수 있어요. 항상 보습이 가장 중요한데 그 보습이 이제 흡수가 잘 되는 보습이면 좋겠죠. 그래서 히알루론산인 이제 고분자가 잘 흡수가 안 된다면 글리세린 같은 좀 값싸고 흡수도 잘 되고 저분자인 이런 용품을 같이 이용을 한다면 좀 더 보습 효과를 많이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11월에는 히알루론산을 바르면은 저는 많이 건조함을 느끼거든요. 수분하면 히알루론산 이렇게 딱 공식이 있는데 어떤 선전에서는 바르면 1000배 가까이 물을 확 끌어당긴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만큼 확 물을 끌어당길 수 있는 좋은 성분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목욕탕에 오래 있으면 이렇게 손 쭈글쭈글해지잖아요. 그 많은 물을 우리가 계속 몸에 담그고 있어도 그 물이 몸에 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 오히려 손가락이나 이런 데는 피부가 쪼글쪼글해지는 걸 경험해 봤을 거예요. 물론 히알루론산도 워낙 좋지만 그게 어떤 잔 부위에 들어가게 되면 그 부위는 보습이 되지만 또 그 주변에 조직은 또 무리를 뺏겨가지고 속건조가 더 심해진다 이런 느낌으로 받을 수 있는 게 또 이런 단점이 또 있을 수 있어요. 히알루론산 막 레이어링해서 바르면 좋다 해서 저도 발라보긴 하는데 너무 좀 축축한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글리세린도 보면은 좀 끈적한 느낌이 있어요. 이제 그게 제형의 차이예요. 세럼 형태냐, 로션 형태냐, 크림 형태냐, 오일 형태냐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이게 물과 오일의 비율에 따라서 그런 제형을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바꾸는 이유는 이제 이게 흡수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도 있고 겨울에 사용하냐 여름에 사용하냐에 따라서 제형이 달라질 수 있어서 꼭 뭐 히알루론산 제품이라고 뭐 더 끈적거리거나 이런 거는 아니니까 오해 안 하셔도 됩니다. 글리세린도 바세린하고 이름이 너무 비슷해가지고 글리세린도 석유에서 나오는 추출물인가요? 바세린이 어떤 뭐 석유에서 추출했다 말들이 있어서 글리세린도 그런 게 아니냐라는 게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글리세린이 글리세롤이랑 똑같은 말이라고 했잖아요. 얘네는 식물성에서 추출한 그런 물질도 있습니다. 히알루론산은 잘 아시다시피 요즘은 미생물에서도 나오고 합성도 나오고 많은 출처가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글리세린의 적정 농도는 이게 뭐 10%, 20%, 30% 농도도 다양하고, 뭐 홈케어 제품으로 이게 일반인들이 사용하려면 이게 자극성도 피해야 되고, 또 이게 글리세린만 쓰지 않으실 거잖아요. 뭐 보습제도 쓰고 다른 뭐 세럼도 써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저농도로 저자극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글리세린하고 좀 함께 바르면 좋은 성분이 뭐가 있을까요? 글리세린은 값싼 용도라 웬만한 화장품엔 다 들어있고, 이런 단독 사용보다는 집에서 사용하는 히알루론산, 뭐 세라마이드,
바세린 이런 것들과 같이 발라주면은 효과는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딱 요 10초만 들으시면 됩니다. 보습제 하나 세안대 옆에 바로 놓으세요. 그리고 세안을 바로 해요. 물기가 마르기 전에 보습제를 바로 바르면 가장 좋은 상태가 됩니다. 금방 흡수가 되기 때문에 효과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예전에는 이게 뭐 무조건 뭐 다 많이 바르면 그게 모공을 오히려 막아서 더 모공이 심해져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본인이 써보고 좀 맞는 게, 그게 1,000원짜리든 10,000원짜리든 본인한테 맞는 걸 쓰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항상 저도 이렇게 화장품을 사거나 하면은 귀 뒤에 발라봐요. 가려우면 또 바로 느낄 수 있는 얇은 부위라 본인의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화장품 사러 갔을 때 샘플 같은 거 있잖아요. 귀 뒤에 발라봐요. 그리고 좀 다른 거 구경하고 있다가 별 문제 없으면 사고,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진행하면 좀 더 현명한 소비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바디 피부가 이게 왜 닭살이라든지 모공각 같은 그런 거가 되게 고민이거든요. 바디에 저런 글리세린이나 히알루론산 투자해도 될까요? 너무 좋죠. 면적이 넓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성비가 되게 중요해요. 이게 가격도 저렴하고 흡수도 잘 되고, 그런 게 이제 글리세린 제품이기 때문에 글리세린과 보습제를 같이 섞어 바르면은 몸도 얼굴처럼 더 맑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 맞다. 근데 피디님, 지금 여기 갖고 오신 것 중에도 되게 유명한 제품 하나 있거든요. 또 많이 쓰셨네요. 거의 없네. 네. 요거예요. 세타필인데, 보통 이제 피부과 전문의들은 이제 피지옥의 세타필을 좀 유명하게 생각하거든요. 이거 그때 아마 5년 전인가? 되게 유명한 재벌가에서도 막 써서 아마 한참 이슈가 됐던 그런 제품이에요. 피디님도 잘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좋다는 수분 앰플, 뭐 히알루론산 마스크 뭐 이런 거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체감상으로는 뭐지 이게 좀 잘 모르겠는데 내가 이만큼 돈을 투자했는데 이런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속건조도 있고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글리세린을 풍부하게 포함이 된 제품을 같이 사용을 해서 저분자의 글리세린이 침투도 하고 또 위에 이렇게 덮어주는 폐세제 역할도 하는 그런 제품을 같이 사용하면은 좀 더 좋은 피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항상 보습제를 항상 세면대 옆에 놔두고 바로 씻자마자 발라주는 습관이 있다면 여러분의 피부는 더 좋아질 것이 분명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알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바이바이.